네, 오늘 코스피 선물은 0.2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군요. 262포인트, 0.5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이론 베이시스는 1.45포인트 컨텐거, 시장 베이시스는 1.13포인트 컨텐거입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조금 하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조금 소폭이지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비차익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차익 거래 쪽에서는 오히려 순매수가 조금 잡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선물은 순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현물과 선물이 엇갈려 있다 보니까 지수가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고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1122원, 4원이나 상승 출발했는데요. 역의 환율이 어제 대북 리스크 때문에 좀 반응을 해서 상승한 영향으로 서울 환시도 환율이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1120원에 걸려 있고요. 1120원대의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엔화는 현재 동경환시에서 0.07엔 하락하고 있습니다. 93.36엔 나타내고 있고요.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면서 엔화의 방향은 아직은 타진이 되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엔화는 소폭 하락하면서 강세, 원화는 약세, 엔원 환율이 올랐습니다. 1,200원을 터치했고요. 3원 50전. 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원 환율이 상승해주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1,130원대까지 갔다가 엔원 환율이 1,200원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고려해 봅니다.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자극을 받죠. 한국은행이 이 서민 물가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환율 상승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보시죠. 채권 쪽 동향은 특이 동향은 없는 것 같고요. 아침에 개장 즈음에 개성공단 근로자 출경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 측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재료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뚜렷한 반응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달러 선물 쪽에서도 특이 동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채권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시장이 요즘 또 느슨한 편이지만 중요한 이벤트 재료들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중심을 또 잡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제대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또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의 조윤남 센터장이 어려운 시간을 또 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요즘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맥이 많이 빠지시죠? 네, 아마 투자자분들도 더 힘드실 겁니다. 그죠, 예. 뚜렷한 방향성 못 잡고. 맞습니다. 예.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중심을 잡아 주셔야지 또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는 도움이 되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4월 증시는 3월보다는 상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 왜냐면 봄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봄의 영향을 또 계절적으로 받는 것 같은데 4월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2분기 증시 전체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4월까지는 그런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일단 다시 재조명된다면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또다시 사상 최대 이익일 거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믿기 시작한다라면 4월 증시는 전반부에 일단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장은 조금씩 약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5월 전후로 인해서 조정 국면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단 이 ISM 제조업 지수는 2분기경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를 아마 예고하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분기 동안 가장 좋았던 미국 경제 지표를 이제 꼽으라면 주택과 고용인데 이 고용 통계들이 대략 4월, 5월, 6월 데이터는 개선 속도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퀘스터의 영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계절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 덧붙여 기타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악재들이 조금 나타난다라면 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2분기에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슴푸레하게 이제 추론을 좀 해본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변수들이 다시 바뀌면은 시장 전망은 또 바뀔 수도 분명히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우리나라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어떤 진위를 가지고 있는지 타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조금 그동안 이제 뭐 엔화 약세라든지 대북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거렸다가 또 뭐 뱅가드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자, 이제 시각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거. 일단은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라면 성장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날 텐데 이건 어떻게 지금 센터장님 보십니까? 글쎄요, 그 경기 부양 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이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시장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략 올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확신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정부의 의지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 정책금리 인하란 부분이 사실은 어떤 그런 의지 표명의 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떤 금리 인하 여부를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 부양의 의지들을 표명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한국 시장이 그 어떤 대외적인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라면 일단 투자자들은 실망하게 될 거고요. 일단 강한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 표명, 그다음에 금리나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글로벌 어떤 그 유동성 풀림 혹은 경기 부양에 대한 그 균형을 맞춰주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화 방안이 이제 이행이 돼야 될 거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조금 점진적으로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자, 일본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항상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BOJ,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갖습니다. 엔화 약세를 계속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측을 하고 계시는지? 글쎄요, 2008년 9월 달에 리만이 터졌죠. 그 이후에 대략 한 4년 반 정도 엔화가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엔화 강세가 유지됐었는데 작년 12월서부터 엔화가 빠른 속도로 약세가 됐습니다. 일단 아베 등장이 트리거가 됐었고 그 기저에는 사실은 그 유로존의 그 위험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실제로 이 엔화의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원엔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100엔당 한 1128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200원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구로다 총재의 어떤 등장이 추가적인 어떤 엔화 약세를 유도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대략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일단 엔화 약세가 좀 멈춰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5월 전후에 시장의 어떤 충격 요인 혹은 조정 요인이 나타나고 그 조정 요인이 글로벌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조정 요인이라면 일시적으로 엔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강해지는 것보다는 원화가 약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원엔 환율이 위쪽으로 일시적으로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작년 4월, 5월 국내 증시의 조정 때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은 전반적으로 약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뭐 자동차 그룹들은 조금 상대적인 어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변수를 다 따지자니 변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상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난 거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략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압축을 좀 해가지고요. 핵심적인 이 키워드와 전략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우선 4월 한 달만 보면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 그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예비 실적들,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며칠 동안의 외국인 매매 패턴을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예상으로는 한동안은 4월 뭐 대략 한 중반까지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재조명되면서 역시 삼성전자다.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할 거다.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록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 국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최근에 특히 이제 뭐 해운사라든지 건설사 뭐 이런 다시 그 신용 이슈가 다시 조금씩 부각될 그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내외부적인 악재들을 이기는 어떤 삼성전자의 실적의 재조명이 있는 경우에만 사실은 2분기 그 주가가 큰 조정 없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략 시기적으로 5월 전후에는 그래도 조금 경계심을 갖고 그런 이벤트들을 하나씩 점검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막 캔디드의 예, 특급 예. 전략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조영남 센터장이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